윤리특위 구성촉구 기자회견에 와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끝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인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자정기능, 즉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리특위의 공백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본 발표 앞서서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 정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신 하상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정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이어주신 한성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실련 정치법인 팀장이신 서휘연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피켓팅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기능 자정 위한 윤리특위 상설화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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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곱실 방지 위한 윤리특위 비례 구성 법제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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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 감사기 방지 윤리 조정 설치 즉각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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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입기 막기 위한 징계 심사 기한 명문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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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회기능 자정 위한 윤리특위 상설화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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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곱식 방지 위한 윤리특위 비례 구성 법제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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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 감사기 방지 윤리 조사국 설치 즉각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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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입기 막기 위한 징계 심사 기한 명문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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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신 하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상훈입니다. 오늘 자리는 그 국회 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은 이제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고, 그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그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 윤리적, 도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에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방안들, 그리고 그 제도적인 보완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국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여러 가지 그 제도들, 장치들을 문서로 보면 사실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윤리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경우, 그 경우에 또 국회의원을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문서화되어 있는 제도를 지금 현실에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든가 비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어기는 그런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현재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2024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인데 지금 좀 있으면 2026년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의원의 윤리적
기준을 감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자정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자정 기구인 윤리특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윤리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해라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요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윤리특위가 문서에는 적혀 있지만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지,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사실 뭐 다 아시는 대로 국민의 대표고,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개인이 다 헌법기관으로 이제 간주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무언가 이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뭐 사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체로부터 개입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는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러니까 즉 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그 위원회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설위원회가 있고 이제 비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근데 2018년에 놀라울 정도로 아무 소리 없이, 아무런 잡음 없이 국회에서 2018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원래는 상설위원회였는데 그걸 이제 비상설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위원회가 되니까 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윤리특위가 지금처럼 이제 구성이 안 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정 기능을 한다고 하는 그 제도, 장치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자정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럼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었던 과거와 그 비상설 기구로 바뀌었을 때 전후 변화가 있냐고 그 놀랍게도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어 있었던 상황에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징계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처리가 된 케이스가 상당히 숫자가 작고 그 참고자를 보시면 숫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설위원회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유가 없겠죠. 그 이제 국회의원 징계 요구가 있었을 때 그 요구를 처리해야 될 그런 인센티브가 비상설위원회로 됐을 때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 자정 기능, 즉 국회의원이 품위를 어기거나 아니면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국회의원들 본인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징계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이제 정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 등장하는 그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검찰 개혁 관련된 정쟁, 사법 개혁 관련된 정쟁, 그리고 국정감사기관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이제 대통령실에 뭐 이제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쓰는 거 관련돼서 정쟁들이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행정부 혹은 이제 사법부에 윤리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감춰져 있는 그 돈의 사용처를 좀 밝혀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이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 그러니까 입법부의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그 조직을 자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라는 건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검찰 개혁을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 혹은 사법 개혁을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인 국회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국회의원 징계 요구 처리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아주 아름답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국회의원의 행동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국회의장, 뭐 상임위원장 혹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욕이나 모욕 특별한 발언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또 이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윤리특위위원장이 어떤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은 그럼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의장한테 징계 요구서가 제출이 되고, 폐회 중일 때는 이제 다음 회기 개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제출을 하는 뭐 이런 이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장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하고, 그리고 폐회 휴회를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윤리특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 3일이 언제서부터 3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윤리특위가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적인 장치로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그렇게 쉽게 징계를 하겠냐라고 해서 윤리특위에는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민간 밖에 계시는 분들 8명으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 밖에 계시는 민간의원 8명이 자문을 해서 심사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윤리특위는 그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의장은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용의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 그 겸직 문제, 그리고 임대업 문제,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끔씩 등장하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의원 최근에 있었던 보좌관을 이용한 투자를 했던 뭐 이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그 공익을 앞세워야 될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익보다 이제 사익을 앞세우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또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자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라는 차원에서 입법부의 책임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된 또 이제 자유 발언은 다른 의원님들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회 윤리특위 공백의 실태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실련 정치법팀장이신 서희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실련 정치법팀의 서희연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다루고 임대업과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회는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과 모욕, 폭력적인 언행은 물론이고 회의 질서조차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 기간 중에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등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불러 자신이 언급된 보도를 문제삼아 퇴장시켰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윤리특위의 설치를 요구했고 91년에 마침내 윤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19 감사기로 흐르자 2010년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허용하도록 했고 2021년에는 이해충돌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국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자기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하면서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91건입니다. 국회별로는 제13대 국회 때 5건, 14대 때 3건, 제15대 때 44건, 16대 때 13건, 17대 때 37건, 18대 때 54건, 19대 때 39건, 20대 때 43건, 21대 때 53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징계안 중에 사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한 건이고 국회법상 의장 직권 처리로 직접 이루어진 건이 한 건으로 총 2건만이 실효성 있는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 윤리심사 자문위의 제명 의견을 거쳐서 윤리특위의 제명 의견, 본회의 때는 출석 정지 30일 징계로 확정이 되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의장석 점거 사건이 윤리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 직권의결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30여 년간 징계안은 수백 건이 접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제한적이니까 왜 그런가 의문이 있었고 그 원인이 사실 국회 내 제19 감사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자문위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윤리심사 자문위조차도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표를 보시면요. 자문위가 징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B입니다. 61건인데요. 이 중에 자문위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30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리특위가 징계를 처리한 건수는 2건뿐입니다. 6.67%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가 사실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30건 중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30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형을 보시면 제명이 7건, 출석정지 30일이 5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7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42건의 징계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역대 국회 중에 최상위 수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징계안을 한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9건, 45.24%로 가장 많았고 절차 준수 의무 위반이 9건, 책임 의무 위반이 7건, 청렴 의무 위반이 5건, 성실 의무 위반이 2건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 그러니까 동료 의원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 등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된 것도 서로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안을 놓고 또 이런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다 해서 지금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윤리심사 자문위가 2013년도부터 임대업 심사도 지금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92건 중에 91건, 허가 건수가 91건인데 그럼 나머지 한 건은 뭔가 봤더니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심사 대상 제외인 거지 사실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사실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를 하면 무조건 100%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대 국회 때 저희 얼마 전에 11월 4일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299명 중에 전세 임대를 준 의원이 9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주택 임대를 준 사람이 59명, 비주택 임대가 48명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뭐 한 채만 임대를 준 것도 있지만은 많게는 4채까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4일자 저희 발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95명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업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29명 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신고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저희가 지난 국회 때 의장에게 그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기준이 뭐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되냐, 아니면 임대업 전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건대 윤리심사 자문위가 사실은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그냥 반려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심사 제도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우리 LH 투기 사건으로 국회법에도 도입된 것인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에 대해서 윤리심사 자문위가 관련된 상임위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이해충돌 신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인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이신 한성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성민입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계속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상설화 2018년 어떻게 보면 번외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상설화되어 있던 구조를 비상사화된 구조로 만들어서 박상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었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7월에 이 합의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합의 같은 경우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6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6으로 이렇게 6대6, 50대 50의 비율로 합의하는 것들이 원내대표끼리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사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교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50%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안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들고 합의를 위반했는데, 사실 뭐 몇 명으로 하는지 그리고 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비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회기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한 사안은 여당과 야당이 빨리 합의를 해서, 그리고 국회에 있는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윤리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사실 이미 2024년 6월에 이미 징계한 건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2025년 11월이 됐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많은 분들이 브리핑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 1년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2026년이고, 그렇게 본다면 윤리특위가 언제 구성될지도 모르겠고, 설령 구성이 조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이 징계 안건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큰 위반 같은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청렴 위반 사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가 본인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좀 자정자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좀 징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선별해서 좀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로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여러 상임위원회처럼 상설화해서 윤리특위가 국회 임기와 함께 가는 그런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징계심사가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경찰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리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항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비성사화된 입장에서 이거를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좀 전혀 대표되지 못하는 측면이 비교섭단체나 물론 이제 무소속 의원들은 지금 많이 없는데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윤리특위에서 구성인원으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전의 규칙을 좀 저희가 이 비례성 공정성 확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저는 대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이전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2분의 1은 제1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의석 비율보다는 제1교섭단체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 비율은 제1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과반 이하, 2분의 1 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에게 비례 배분하도록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를 교호적,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당이 했다면 후반기에는 제2교섭단체, 그러니까 제1야당이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여당 편중적 혹은 지나치게 야당 편중적인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상 자문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경실련에서만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국으로 격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한다는 것들이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제1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약속을 좀 지키는 것들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윤리심사 제도가 좀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윤리특위의 구성원들은 다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 하상훈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상설화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현실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조사국으로 좀 격상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자문위가 징계안 심사, 또 아까 저희가 드렸던 것처럼 임대업 심사, 이해충돌 여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징계 심사 기한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지 않고요. 윤리심사자문위 같은 경우는 징계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의결 기한이 존재하지 않죠.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6월에 올라온 안건이 아무리 빨리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1년 넘게 처리되는 것이라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윤리특위가 좀 심사를 미루어서 상당수의 어떤 징계안들이 회기 만료 시에 자동 폐기되는 것들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국민 신뢰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요,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의견 접수 후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좀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1개월 연장을 허용하는 식으로 좀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한을 명시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본회의에 좀 자동 회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자문위의 어떤 독립성도 강화되고 국회의 자정 기능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서도 징계안을 지금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동일하게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좀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계 만료와 동시에 징계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러할 경우에는 국회는 결국 제19 감싸기 본인들의 자정작용을 스스로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꼭 이런 저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줄 것들을 요구하겠습니다. 참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사람들께 추가로 이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 윤리제도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윤리특위의 정상화는 국회 스스로의 문제이자 국민이 국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